분류를 이용한 조합의 수. 유형을 구분짓지 말고 이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좀 생겨야 되는데, 자, A 지역에는 3곳, B 지역에는 4곳, C 지역에는 5곳, D 지역에는 6곳의 관광지가 있어. 나는 3곳의 관광지를 선택할 거야. 근데 선택한 3곳이 모두 같은 지역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A에서 3개 선택할 수도 있고 B에서, C에서, D에서 3개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3개 중에 3개, 4개 중에 3개, 5개 중에 3개, 6개 중에 3개. 문제가 이렇게 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651번 보시면, 자, 8명의 학생 A, B, C, D, E, F, G, H 중에서 5명의 임원을 선출하려고 한다. 근데 A, B, C를 모두 포함해서 뽑자. A, B, C는 뽑힌데 그럼 나머지 5명 중에서 2명만 더 고르면 돼. 노. A, B는 포함한데 C, D는 안 포함한데 A, B는 무조건 들어간대. C, D는 아예 들어가면 안 된대. 그럼 몇 사람 남아요? 4사람 남고요. 뽑아야 될 사람은 3사람이지요. 4C 3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주시면 되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저기 선생님 그 얘기 안 해줬지? 원장님이 우리 반 때문에 뭐라고 했다? 저기 2주전쯤인가 원장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그 남자 원장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뭐라고 했더라? 다른 중등부 쌤들이랑 비교되게 하지 마. 그래? 갑자기? 무슨 뭔 개소리인가 싶어. 예? 아니 뭐지? 숙제를 우리 반이 더 높은 반보다 더 많이 내줘서 그래서 딴 중등부 쌤들이 뭐 불만이 있다 그랬나? 어쨌나? 아주 어이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애들을 시켜야지. 그럼 내가 그러면 그걸 그렇게 맞춰요?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서 빡이 쳐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중국어 쌤들이랑 비교되게 하지 말라고 했나?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나?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애들이 딴 선생님들은 숙제가 적은데 쌤이 숙제가 많아요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고등부 쌤이라서 그래 라고 얘기하지.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딴 반은 어떤 애가 우리 반은 지금 수투하고 대수하고 무조건 원했잖아요. 빨리빨리 많이 했잖아. 그래서 자기네 반보다 진도가 더 빠르다면서 퇴원을 했다는 거야. 더 밑에 반인데. 근데 그 얘기를 그 전에 들었었거든. 딴 중딩 애들이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이 수학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서 그게 불만이라고 지금 데스크 원장님한테도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시키라고 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서 중국부 쌤들이 막 여기도 막 얘기하고 저기도 막 얘기하고 그런가 하더라고. 그래서 다 같이 죽자는 건가? 다 같이 공부시키지 말고 다 같이 애들 망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차피 나 이제 중국어 안 할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말하는데 되게 특이한 상황으로 내려서 너네랑 빨리 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할 일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고 그냥 말하는데 되게 짜증나더라. 적당히 눈치 봐서 공부도 시켜야 돼. 공부를 많이 시키면 안 돼. 못하는 애들은 적게 시키고 잘하는 애들은 많이 시키고 이래야 되잖아. 그 얘기 듣고도 되게 빡쳤었는데 제니트 중등부 최상위권 애가 그 주입에는 숙제가 적어서 좋다는 얘기 듣고 그 새끼 진짜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주입에는 숙제가 적어서 좋대. 그래서 그래 진짜 내가 살다 너무 듣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막 죽겠던데 진짜 공부 적게 시키는 좋은 학원. 그래 진짜 지금 막 쳐가지고 그랬어. 잘하고 있어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요. 막 다른 반 애들
우리 반보다 높아도 막 다 2 뜨고 3 뜨고 막 이럴 건데 이런 애들 많을 건데 아마 너네는 거의 대부분 1이 나오지 일반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1이 나오지 않을까. 지우야 일어나. 지우 좀 깨워라 지우야. 죽었어. Are you okay? 지우야 일어나. 지우야 벌써 수업을 2개나 했는데 지금 자는지 모르고. 지우야. 지우야 1644번 했거든. A에서 3개 뽑고 B에서 3개 뽑고 C에서 3개 뽑고 D에서 3개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1644번. 그래서 한 지역에서 3개 뽑는 거니까 3C3, 4C3, 5C3, 6C3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그 다음에 51번은 8명 중에 5명을 뽑는데 A, B, C가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하면 5명 중에 2명만 뽑으면 되고, 그 다음에 A, B는 포함하고 C, D는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4명 중에 3명만 더 뽑으면 되고, 이렇게 이미 뽑혔다 뽑히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선택의 가짓수에 넣지 말고 남는 애들 중에서 몇 명만 뽑아야 되는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개 중에서 불량 8개랑 불량 2개랑 정상 8개가 있대. 다 서로 다르대요. 자, 그때 3개를 뽑는데 적어도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적어도 1개의 불량품, 불량 아예 없는 경우만 제외해 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거 구분하세요. 똑같은 5개 중에 3개를 뽑는 건 한 가지입니다. 구분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뽑아야 5C3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아까처럼 뭐 비누자 6개가 있다. 그 중에 3개를 먼저 배열해야지. 그런 거는 한 가지. 비누자는 6개가 전부 다 똑같으니까 3개를 뽑아도 한 가지고 배열을 해도 자리 바꿔도 티도 안 나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65번. 이거 분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하지만 문제는 다 나오거든요. 계속 문제가 무조건 나와서. 그래서 그리고 저기 확통에서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분할. 자, 4명을 두 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팀을 짜겠대. 그러면 누가 같은 팀 될지 뽑아야 되니까 4C 2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는 애들 중에 2명을 이렇게 뽑을 거야. 그럼 이제 생각해봐. 4C 2 하면 A, B, C, D 중에서 2명을 뽑는 4C 2를 하면 지금 이 경우 6가지를 전부 다 세서 4C 2가 6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는 애들이 CD가 남고요, BD가 남고요, BC가 남고요, AD가 남고요, AC가 남고요, AB가 남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거랑 요게 팀 나누기인데 AB랑 CD랑 같은 팀 되는 경우지. 얘도 AB랑 CD랑 같은 팀 되는 경우고. 그럼 이 경우랑 이 경우가 무슨 경우가 되냐면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조심해야 될 건 요 가지수가 똑같아지면 겹치니까 가지수의 개수의 순서만큼으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왜 이 팩으로 나누는 거냐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순서를 삭제해 주는 거예요. 순서를 삭제해 주는 거. 그러면 이걸 6명을 둘둘둘로 나누잖아. 그러면 자, A, B, C, D, E, F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냥 이 경우만 볼게요. 6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에는 A, B를 뽑고, 그 다음에 4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에는 E, F를 뽑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 D를 뽑을 수 있고, 이게 6C2, 4C2, 2C2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경우랑 팀 나누기 입장에서는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둘둘둘 이렇게.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6명 중에 2명을 뽑는데 CD를 뽑고 AB를 뽑고 EF를 뽑는 경우도 있고, CD를 뽑고 EF를 뽑고 AB를 뽑는 경우도 있고, EF를 뽑고 AB를 뽑고 CD를 뽑고
이 F를 뽑고 CD를 뽑고 AB를 뽑고 자 이런 경우들이 전부 다 같은 경우가 됩니다. 총 3가지가 자리 바뀌었을 때 생기는 6가지 즉 3팩토리얼만큼 같은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분할은 뭘 해주셔야 되냐면 N명 중에서 P명, Q명, R명을 뽑는다. N명을 P명, Q명, R명으로 나눈다 라고 얘기하면 고를 거예요. N명 중에 P명 고르고 남는 애새끼들 중에서 Q명을 고르고 그 다음에 또 남는 애들 중에서 R명을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PQR 3개가 모두 똑같으면 지금 이제 이걸 경우의 수 A라고 할게요. 자, 이 A를 A 여기에 P랑 Q랑 R이랑 다 다르면 그냥 A로 끝나는데 PQR이 전부 다 다르면 A로 다 끝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P랑 Q가 똑같고 R이 다르면 2개가 똑같으면 A를 2팩으로 나눠주셔야 되고 3개가 똑같으면 A를 3팩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순서를 삭제해 주셔야 돼요. 삭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7장의 카드를 둘둘셋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2개 고르고 남는 것 중에서 또 2개 고르고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3개 이렇게 고르게 된다면 그래서 3C3이 1인데도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요거 개수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게 분할이에요. 분할. 분할하는 문제를 꽤 많이 시험지에서 보게 될 거예요. 분할했을 때 훨씬 깔끔한 문제를. 자, 그 다음에 1674번 보시면 남자가 5명 있고 여자가 2명 있는데 5명 중에 2명을 먼저 뽑고 4명 중에 1명을 이렇게 뽑아서 3명을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한 줄로 세워달래요. 3팩토리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뽑고 배열하기. 5명 중에 2명 먼저 골라오고 4명 중에 1명을 골라와서 3명이 됐으니까 그 3명을 일렬로 줄을 세우자. 이렇게 조합으로 뽑고 나서 배열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꽤 될 거예요. 1684번. 키가 서로 다른 10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는다. 10C3. 키가 큰 학생부터 순서대로 세운다. 그럼 3명을 이렇게 뽑았으면 배열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그냥 이 상태로 끝이죠. 순서가 이미 큰 순서대로 이렇게 세운다고 얘기했으니까 순서가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뽑기만 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뽑기만 하면 끝나는 상황. 이거랑 똑같은 거. 1, 2, 3이 1, 2, 3, 4로 가는 함수인데 증가함수래요.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진대요. 이런 함수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4C3만 해주시면 돼요. 왜 4C3이냐면 여기 4개 중에서 갈새끼 3개만 이렇게 골라주면 무조건 큰 곳으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순서는 3팩토리얼 하지 않고 요 한 가지면 끝나는 거라서 증가함수의 개수도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뽑기만. 이거 이해됩니까? 증가함수의 개수. 이것도 어려운데. 자, 증가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 감소함수의 개수도 똑같아요. 요렇게. x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져야 된다고 하면 내가 1, 3, 4를 이렇게 뽑았을 때 1이 갈 수 있는 게 3가지, 2가지, 1가지. 얘가 3개, 얘가 2개, 얘가 1개가 아니고 1은 무조건 4로, 2는 3으로, 3은 1로 가야 되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누구가 치역일지만 정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등호를 보시면 앞으로 요 부등호를 보시면 얘가 조합을 부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순서를 정해버렸다. 얘가 순서를 정했으니까 나는 순서를 고려 안 해도 되고 그냥 바로 뽑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 또 1, 2, 3, 4, 5, 6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ABC 3개를 뽑을 건데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ABC를 결정하는 방법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면 1, 2, 3, 1, 2, 4, 1, 2, 5, 1, 2, 6, 1, 3, 4, 1, 3, 5, 1, 3, 6 이렇게 세도 되지만 나는 6개의 숫자 중에서 3개만 딱 골라버릴 겁니다. 누구한테 ABC를 줄지 3개를 고를 거야. 3개를 고르면 무조건
제일 작은 애가 A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B가 되는 거고 세 번째가 C가 되는 거라서 순서는 저절로 결정이 됩니다. 뽑기만 하면 되는 유형. 즉 부등호 들어가는 유형, 순서 결정하는 유형.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사람을 3명을 뽑을 건데 3명을 이렇게 뽑을 건데 키 순서대로 세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뽑고 나면 무조건 줄 서는 건 이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서 배열은 3팩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0C 3으로 끝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의 개수 만드는 거. 자, 직선은 점이 2개 필요합니다. 자, 7개의 점이 이렇게 있어요. 7개의 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7개 중에 2개를 뽑으면 직선이 되겠다. 그런데 직선은 무한히 확장하니까 이렇게 2개를 뽑는 거랑 이렇게 2개를 뽑는 거랑 직선의 입장에서는 같은 직선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는 전부 다 같은 직선이 되고 그래서 얘를 빼버리면 요 직선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 3개 중에서 또 2개를 뽑는 거 빼주셔야 돼요. 대신 요 직선은 하나 남아야 되니까 플러스 1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것도 4개 중에 2개를 빼는 거 요렇게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 제외해 주셔야 되고 직선을 하나 요렇게 더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직선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n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2개를 뽑는 걸 빼주셔야 되고 대신 1을 이렇게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랑 겹치는 게 이거랑 비슷한 게 삼각형의 개수인데 삼각형의 개수. 자, 1699번 보시면 점이 일단 10개 있대요. 그럼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을 3개 뽑으면 됩니다. 점을 3개 뽑으면 삼각형이 되는데 어디서 3개 뽑는 건 또 안 되냐면 한 직선에서 3개를 뽑으면 또 불가능해져요. 여기 4개 중에서 3개 뽑고 여기 4개 중에서 3개 뽑고 여기 3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3개를 뽑는 건 다 제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하기 1은 할 필요 없겠죠. 어차피 삼각형이 아예 안 생기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 얘는 1을 더하고 얘는 안 더해주는 거, 얘는 그냥 빼기만 하면 끝나는 거.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와 직선의 개수 만드는 거. 특히 이거 개수 세는 거 진짜 많이 실수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의 개수는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인 거 알아요? 자, 평행사변형을 구하는 방법과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사각형 구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이걸 좀 구분하세요. 정사각형 개수. 자, 평행사변형은 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선이 4개 있어야 사각형이 됩니다. 점이 4개 있다라고 푸시면 평행사변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평행한 선들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되냐면 2개를 골라야 되고 또 이 평행한 선들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되냐면 2개를 골라야 됩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선 중에 평행한 선들 중에 2개 고르고 2개 고르겠다. 이렇게.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은 전부 다 NC2 곱하기 MC2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선을 직선 2개씩, 평행한 직선 2개씩, 직사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정사각형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하나하나 이게 전부 다 정사각형이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주거든요. 이거는 편하게 2개씩 뽑으면 안 됩니다. 정사각형은 모든 면의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한 칸짜리가 12개,
4칸짜리가 3 곱하기 6개, 3칸짜리가 2개 해서 세줘야 됩니다. 이거는 칸별로 세주셔야 돼요. 9칸짜리가 2개. 그래서 얘는 1칸, 4칸, 9칸, 16칸 이렇게 되는 걸 직접 나누어서 세주셔야 됩니다. 정사각형의 개수 문제는 이렇게. 직선 개수 문제는 점 2개만 있으면 되니까 인시하시면 되는데 한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걔네들 빼주시고 더하기 1 해주셔야 되고, 삼각형의 개수는 전체에서 3개 뽑으면 되는데 한직선 위에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3개 뽑는 건 제외해 주셔야 되고, 평행사 변형은 평행한 선들 중에서 2개 뽑고 2개 뽑으시면 됩니다. 직사각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그렇게 2개씩 뽑으면 변의 길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전부 다 각각 나눠가지고 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개로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숙제는 그러면 여기 1등급 포함해서 경우의 수 전부 풀어오는 거, 1등급 포함해서 경우의 수를 마무리해오는 거 숙제고, 그 다음에 내일 또 프린트 하나 나갈 거니까 그 프린트도 토요일까지 해오시고, 내일 좀 어려운 프린트 하나 나갈 거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미차함수 질문 들어주세요. 다음 함수 이해해주세요.